안녕하십니까. 태성의 법인의 이경원에게 갑니다. 예, 오랜만인데요. 중간검사 다들 받고 계시죠? 예, 힘드네요. 예, 오늘은 뭘 할까 고민하다가, 연차 수당 부채, 뭐 연차 충당 부채,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예, 연차 수당 부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뭐, 최근에 이제 블로그에 질문을 올려주시는 분이 있었는데, 예, 계속, 질문과 답변을 계속하면서, 아무래도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죠. 예, 이게 3년 전 정도인가요? IFRS가 적용되고, IFRS는 있는 내용, 근데 일반 회계 기준에는 없는 내용이었는데, 이제 IFRS를 좀 준용해서 일반 기준도 현재는 지금 한 3년 전인가, 개정이 돼서 이제 기준에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사실은 이제 일반 회계 기준을 적용하는 일반 회사들도 연차 충당 부채, 연차 수당 부채를 이제 계상을 해야 됩니다. 어떤 금액을 잡아야 되느냐? 굉장히 어렵죠? 옛날 뭐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연차 미사용분에 대해서 이제 지급해야 될 경우에 이제 보통은 이제 12월 달에 부채를 잡아놓게 되죠. 계상해서 그것도 이제 보통은 지급을 이제 2년 초에 지급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 그 해 12월 말에 부채로 이제 계상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해에 사용 못함에 따라서 이제 지급해야 될 의무가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일단은 12월 말에 계상을 해야 된다는 거 일단 생각을 하시고요. 이거는 뭐 연차 미사용 부분에 대해서 지급한 회사는 뭐 무조건 어, 부채를 잡아야 되는 거죠. 12월 말에. 네, 요거 한 점 하나 좀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연차 수당 부채. 이게 뭐냐면 결국 2017년을 예를 들면 2017년 근무를 함에 따라서 2018년 연차 수당이 생기는 거, 연차가 생기는 거죠. 네, 유상으로 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겁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그 2018년도에 유상으로 칠 수 있는 권리는 2017년도 비용이다. 2017년 근무에 따라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2018년도에 뭔가 이런 개념이 아니라 2017년도의 비용으로 계상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계상하는 방법은 촉진제를 사용하는 회사, 그러니까 연차 미사용분에 대해서 지급하지 않는 회사, 촉진제 않는 회사와 촉진제를 사용하지 않고 지급하는 회사 이렇게 좀 둘로 나뉘는데요. 쉽게 지급하는 회사, 촉진제를 사용하지 않는 회사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이제 2017년에 뭔가 부채를 잡아야 되는데 어떤 거를 잡아야 되느냐? 예, 결국 2018년도에 이제 부여된 개수 곱하기 이제 뭐 일당, 뭐 인원별로 일당을 계산을 해야겠죠. 이런 곱한 값으로 이제 연차수당 부채를 계상을 합니다. 당연하죠. 이제 2017년 근무에 따라서 2018년도 쉴 수 있는 권리 모시면 또 돈으로 주니까 2018년도에 부여된 개수 곱하기 1급여 해서 이제 그 나온 금액을 이제 부채로 계상을 하게 되죠. 네, 여기까지는 또 이해가 되죠? 좀 더 어려운 거. 촉진제를 사용하는 회사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 회사는 2017년도에 근무한 대가로 2018년도에 연차가 발생을 했지만 연차를 쓰지 않으면 돈으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18년도에 사용할 걸로 예상되는 연차 개수에다가 이제 1급여를 곱하게 되죠. 어렵죠? 예. 그러니까 촉진제를 사용하는 회사는 미사용분에 대해서 지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회사가 어떤 부채적인 요소가 없는 거죠. 따라서 사용할 걸로 예상되는 개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2017년도 근무에 따라서 2018년도에 15개의 연차가 생겼어요. 그럼 이 중에 몇 개를 사용할 것이냐? 이걸 예상을 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 이제 뭐 확률 몇 프로를 이제 곱해야 될 겁니다. 그 몇 프로는 어떻게 구할 것이냐? 뭐 회사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작년도 어떤 사용 비율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느냐라고 생각해서 이제 작년 사용 비율을 넣는데요. 그럼 보통 사람별로 늘 것이냐? 뭔가 평균 사용률을 넣을 것이냐? 저는 개인적으로 옛날에 뭐 통계 뭐 이런 데서 좀 들어본 것 같은데
모집단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확률은 정확해진다라는 좀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뭐 각 개인별로의 사용률을 곱하는 것보다 2017년도 사용률 전체 평균을 2018년도 부여 개수에다가 곱하는 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확률을 곱하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뭐 회사마다 뭐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뭐 3년 평균을 이용할 수도 있고, 뭐 3년 뭐 개인을 쓸 거냐, 평균을 쓸 거냐, 그리고 작년 걸 쓸 거냐, 뭐 3년 평균을 쓸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뭐 방법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결정을 하면 될 거고요. 다만 뭐 이게 조금 비합리적인 방법일 수도 있으니까 뭐 감사인하고 조금 협의를 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촉진제를 사용하지 않는 회사, 그 미사용분에서 대금을 지급하는 회사는 2017년 12월 말에 부채로 계상해야 될 금액은 2017년 미사용분에 대한 지급분 플러스 2018년도 발생 연차 곱하기 18년도 부여 개수 곱하기 1급여. 이 금액들이 전부 2017년 말에 부채로 잡혀 있어야 되고요. 촉진제를 사용하는 회사, 돈으로 지급하지 않는 회사는 뭐 2017년도 미사용분에 대해서 지급하지 않을 그 부분은 없을 거고 내년도 부여된 개수 곱하기 사용 확률 곱하기 1급여 한 금액이 부채로 계상이 돼야 됩니다. 제가 계속 부채로 계상돼야 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죠. 어제 이제 질문에 저하고 이제 블로그에서 질문이 컨플릭트가 난 부분이 그건데 계산된 거라는 것은 그 부채로 잡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그렇게 계산된 부채값과 장부상의 이제 부채 금액과의 차이를 이제 비용 처리하거나 비용 마이너스 처리하거나 해서 우리가 계산한 부채 금액을 그 금액과 장부 금액이 일치하도록 적표를 취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간편법이고 이제 좀 복잡한 방법은 또 있는데 좀 너무 그럴 실익도 없고 그래서 간편법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이제 일반회계 기준에서 개정 사항에 제 블로그에도 있고요. 3년 전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거를 반영하지 않던 회사가 올해 반영을 했을 때 뭐 회계 기준에는 정기부는 이게 기초잉여금을 조정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도 되냐고 이제 물어보셨는데 그거는 이제 사실은 오류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오류 수정이라고 뭐 감사인이 오케이 하면 오류 수정을 할 수도 있겠지만, 감사인 또한 그게 좀 부담스럽겠죠. 그래서 기초이용금의 조정을 하는 얘기는 회계 기준이 변경되면서 초기에 처음에 그렇게 하라는 거고, 이제는 만약에 작년에 안 했으면 그걸 뭐 일시로 비용으로 처리를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감사인 입장에서 정기 오류 수정을 띄우는 게 뭐 감사보고서 잘못됐다는 걸 이제 인정하는 게 돼버리니까 그건 조금 실무적으로 관행적으로 좀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비용을 이제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 그게 부담된다면 이제 감사인하고 협의해서 오류 수정 해서 정기까지 이제 수정하는 방식도 이제 협의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말이 좀 빨랐나요? 마지막으로 참 이해하기가 힘들죠? 통상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니 지급도 안 할 건데 만약에 촉진제를 한 회사의 경우에 지급도 안 할 건데 왜 부채를 잡아놓냐고. 예. 그래서 저희는 기간 기속 비용의 이제 기간 기속 측면이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원천적으로 이제 회계 기준이라는 것 자체가 계속 기업 회사가 계속 간다는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뭐 내년, 내후년 망할 거다 하면은 사실은 회계 기준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참 기본 가정이죠. 예, 계속 기업을 이제 가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 어떤 그런 부분이다라고 하는데 좀 이상하죠? 근데 아마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뭐 청산을 하거나 만약에 회사가 없어진다면 일단은 그 기간에 대한 연차는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 망해도 지급할 게 없지 않느냐라는 말은 조금 틀린 거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은 뭐 이런 어떤 현금이 오고 가지 않는 이런 회계가 굉장히 어렵죠. 어려워하고 또 워낙에 원칙적이고 이론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좀 한번 설명을 드려봤고요.
사실 이렇게 참 설명을 잘 드린다고 해도 이해가 좀 안 가실 것 같은데, 이게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설명하기도 어렵고, 받아들이는 분도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인지하셔서 회계 처리에 이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